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드디어 랜선 집들이 합니다. 와! 여기는요, 저희의 두 번째 신혼집이고요. 둘이서 정말 열심히 영끌하고 돈을 모아서 마련한 첫 번째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진짜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돈을 쪼개서 반셀프 인테리어로 제가 만들어 본 공간이고요. 없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돈을 가장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게 꾸며본 공간이거든요. 한 공간 한 공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엄청 오래된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손볼 곳들이 많았고요. 샤시 교체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설치, 모든 방수, 그리고 이 바닥까지 싹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돈이 진짜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구축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전선이나 배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골치를 가득 안고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수리하기까지는 한 2달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 제가 직접 이제 집의 디자인이나 컬러, 그리고 이런 자재 같은 거 하나하나 다 골라서 진행을 했었고요. 단 제가 이제 전문 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 시공자이신 인테리어 소장님을 좀 모시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인테리어 소장님을 고를 때 물론 경험이 너무 많으신 분 너무 좋지만 그러기에는 가격이 진짜 많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나의 취향을 정말 100% 다 반영해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전문 시공자 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거에 맞는 분을 찾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만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랑 큰 전신 거울을 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신발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쿠션 때문에 신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신 컷을 보려면 약간 이렇게 들고 봐야 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막상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잘못 만들었다 이러느니 그냥 꽉 채워서 전면을 그냥 수납장으로 만들고, 수납장 중간 이 도어를 거울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인테리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중문은 맞춤 제작으로 제가 디자인을 요청드렸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전체 다 수납장으로 신발을 넣고 있고요. 도어는 바꿀 수 없어서 똑같은 화이트 컬러로 필름을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필름이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가 좀 이렇게 때가 타기는 합니다. 열고 들어가 볼게요. 집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거실이랑 부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화분이랑 좋아하는 거울을 뒀어요. 여기는 사실 뭐 보는 용도는 아니고 이 거울을 여기 벽에 걸고 싶었는데 이게 합판이어가지고 저희가 없는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못 버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두고 오브제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시계. 요거는 제가 구매를 했을 때 택 붙어 있었던 그대로 그냥 두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집에 있지만 샵 같은 느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금기의 방입니다. 저의 샘플들이 가득가득한 방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진짜 무서운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물건을 하나 찾기도 정말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저만의 또 계산법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찾습니다. 하루에도 샘플이 정말 몇 개씩 오기 때문에 저희 집의 수납 공간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고 언젠가 이 방을 좀 싹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으로 돌면 저희 집 거실이 나옵니다. 역광 때문에 조금 어둡게 찍히기는 하는데 저희 집은 약간 좁고 긴 형태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저희 집 거실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 거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서 가장 변화가 많았던 공간이에요. 저희가 원래 처음 왔을 때는 그레이색 컬러의 소파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제가 로망이었던 까사 알렉시스의 소파가 있어서 그거를 블랙 컬러로 들여놨었거든요. 근데 너무 허리가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사 온 지 한 2년 사이에 이 집에서 소파만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이 소파예요. 저희 집 거실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좁고 길어요. 이게 예전 구축 아파트라서 요즘 아파트들처럼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유럽식이나 미국식으로 소파를 사각으로 이렇게 두르고 싶었는데 그게 절대 될 수 없는 구조라 어쩔 수 없이 K 구조, 이렇게 소파와 TV가 마주보는 형식으로 그냥 뒀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 너무 뻔하게 느껴질까봐 이렇게 일자로 오다가 사선 형태로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뒀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답답해 보이지는 않으면서 아늑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파를 조금 길면서 약간 안쪽으로 감싸게 이렇게 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답답해 보이지는 않으면서 소파 공간이 좀 아늑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차가워 보이는 게 싫어서 아래쪽에도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러그를 깔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TV를 보면서 보통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소파 테이블을 뒀고요. 앞에는 이렇게 큰 TV랑 조명들 그리고 저희의 결혼 사진도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보는 모습은 이래요. 소파 옆으로는 라운지 체어랑 큰 조명 이렇게 좀 뒀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얘 입이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래서 저기 라운지 체어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거나 책을 보면 약간 정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은근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늑해서 좋아하고 이거는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저에게 선물해줬던 조명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조명 하나가 공간 전체에 힘을 확 실어줘가지고 어디에 둬도 되게 멋지더라고요.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아까 보여드린 그 거울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라운지 체어 옆으로는 저희의 책상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큰 트리를 설치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치우면서 제가 이제 업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책상 하나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케아에서 조그만 거 사가지고 밑에 러그 깔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명이랑 요 의자랑 해가지고 설치를 딱 했더니 되게 컴팩트한데 저한테 너무 쓸모있는 공간이라 요즘 진짜 제일 많이 앉아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요렇게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앉아있는 공간이고요. 나중에 데스크는 좀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 엄마는 집이 너무 정신없다 하시는데 저의 기준에는 깔끔해요. 위쪽으로는 실링팬을 걸어뒀어요. 이거 진짜 강추. 저는 이걸 안방에도 설치할까 하다가 에이 천장 낮아지니까 하지 말자 했는데 후회하고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진짜 너무너무 유용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거실은 필수고 안방도 필수로 하세요. 그리고 저렇게 위쪽으로 같이 걸어뒀어요. 뭔가 이렇게 목 아파가지고 천장을 이렇게 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또 보게 돼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공간인 베란다가 나옵니다.
라탄 의자랑 인형이랑 해가지고 뒀었거든요. 신혼집에 뷰가 정말 좋았어서 샀던 제품들이었는데 지금 집은 1층이고 창도 이제 앉았을 때 보이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수납장을 더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은 치워놓은 상태고요. 여기가 실외기실이에요. 저희 안방에다가 사용하고 남은 템바보드를 가벽으로 세워서 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부엌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인센스 스틱 같은 거 그때그때 켜서 하고 있고, 이런 거 키려면 또 잡다한 거 많잖아요. 막 그 불도 필요하고 택배 박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싹 숨겨가지고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인 미니 중정. 저는 그렇게 불러요. 여기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복도 공간이었는데 집의 선이 얘는 벽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쟤는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이 안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좀 맞추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벽을 앞으로 빼면서, 그렇다고 너무 답답하게 장이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원래는 얘를 통으로 유리관을 씌워가지고 중정처럼 만들까 했었어요. 근데 그게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냥 저는 그럼 오픈으로 만들고, 요거는 제가 따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안에다가 자갈 깔고 시즌별로 바꿔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얹어놓은 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요렇게 살짝 일본식의 정원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박고은 작가님의 앵무새, 이거 너무 예쁘죠? 디퓨저는 항상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제가 여기 안 뒀었는데 여기에 두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낮에는 그냥 생뚱맞아 보일 수 있는데 밤에는 여기에 불을 피우면 약간 그 모닥불 타닥타닥 하는 것처럼 되게 감성 있어서 이 공간이 낮에도 깔끔하지만 밤에 더 예뻐집니다. 요거는 제가 신혼 때 구매했던 장인데 너무 잘 쓰고 있고, 선물 받은 작가님의 작품이 있고요. 인테리어나 가구, 아트 서적 같은 거를 좋아해서 여기에는 몇 개만 뒀어요. 요거 태국 갔을 때 사왔던 건데 너무 예쁘죠? 아로마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되게 공기에 은은하게 발향돼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뒀다가 반신욕할 때 이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약간 스팀 뿌옇게 껴서 되게 향 좋아요. 그리고 이건 음악 조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조만간 조명 컨텐츠는 따로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 저희 집의 주방 공간이에요. 주방은 정말 다 뜯어 고쳤어요. 뻔한 기역자 구조였어요. 10개 이상의 디자인을 그려보고 뽑아보면서 뭐 배관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최선으로 뽑아낸 상태였거든요. 무려 4m가 넘는 아주 긴 아일랜드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요리를 착착착착착착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고 밑에다가 식기세척기 넣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죠. 그래서 되게 넓어서 편하기는 한데 사실 뭐 정말 구축 아파트 특성상 없앨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있는 거는 살리면서 미관적으로도 좀 해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해봤습니다. 약간 특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저쪽은 다 장으로 만들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큰 창이에요. 저희 집이 앞쪽에 주차장묘라서, 근데 뒤쪽으로는 놀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진짜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뷰를 볼 수 있는 이 창을 너무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창이 이렇게 반으로 딱 끊어져서 되게 작은 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창을 좀 만들 수 있겠냐 요청을 드려서 정말 여러 군데 견적을 내가지고 LG에서 이렇게 샤시를 만들었고요. 그나마 저희 집에 좀 이렇게 귀여운 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뷰를 또 살리려면 필수로 작업해야 됐던 게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설치해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은 이 창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힘들게 이 디자인을 다 했는데 후드가 여기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난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해서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지만 이렇게 좀 답답하지 않은 구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키친핏으로 해서 LG 오브제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소가정 같은 거는 안쪽으로 장을 좀 짜가지고 했어요. 여기는
조명이 없었는데 제가 따로 쿠팡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앞쪽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보일러, 스피커, 스위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선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다 맞추려면 다 새로 뜯어 고쳐서 좀 공사가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거면 이거를 아예 좀 재밌게 살려보자 라고 해서 그냥 액자처럼 그럼 저것도 살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액자까지 걸었어요. 베란다 같은 데를 좀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요 아래에 그 큰 배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을 딱 끊고 지나가게끔 만들면 가장 좋은 형태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쓰레기통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냄새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유용하게 쓰셔도 될 꿀팁이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식기세척기 역시나 LG 빠순이 했고요. 아래쪽은 다 수납장이에요. 여기 뒤에는 뒷베란다 겸 세탁실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요걸 터닝도어로 안 했어요. 우드의 간살에 그때 좀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생뚱맞지만 그나마 좀 차가워 보이는 이 화이트의 분위기를 살짝 좀 숨은 공간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간살로 도어를 따로 맞춰서 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대리석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걱정하시는 게 이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서 너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블링이 좀 강한 대리석을 선택했다 보니까 그런 경계선이 막 되게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대리석을 선택하실 거라면 마블링이 좀 강한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인테리어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강한, 좀 더 과감한 마블링이 들어간 대리석을 써보고 싶어요. 이게 천연 대리석이니까 관리가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마블링이 굉장히 좀 강한 형태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거나 묻었을 때에도 그냥 그때그때 닦아주면 안으로 배거나 하는 현상은 거의 없고, 티백 같은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워낙에 좀 물들임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김치 국물이나 티백 이런 것들 떨어지면 그냥 그때그때 닦아주면 괜찮고, 살짝 얼룩이 졌을 때에도 그 왜 우리 퐁퐁 있잖아요. 주방 세제 살짝 묻혀가지고 물티슈 이렇게 얹어놓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닦아내면 깨끗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천연 대리석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예쁘잖아요.